스펠 부동산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가격제 관리 방안이 발표된 지 지금 3일째인데요.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3일이 지나버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유튜브를 켰습니다. 3일이 지났으니까 많이 다들 알고 계셔서, 세부 시행 방안으로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에는 그냥 건너뛰고요. 그리고 은행권 자율 조치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구입을 하거나 그리고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하는 경우는 주담대 안 된다. LTV 빵입니다. 그리고 기존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기존 1주택자가 6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에는 처분 조건으로 1주택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 지역의 70, 규제 지역의 50%의 LTV를 적용한다는 내용이고요. 요거를 표로 보시면 이런 2주택자 이상이 현재 이렇게 됐는데 안 된다. 그리고 처분 조건 1주택자, 무주택자 포함해서 지금 현재 70, 규제 지역 내 50%인데 이건 현행 그대로 유지되고 그리고 시행 시기는 이미 됐죠. 6월 28일부터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도권 규제 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을 조달 목적으로 받는 생활안정자금이죠. 생활안정자금을 1억이었다가 2억이었다가 그런데 다시 1억으로 탈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행하는 시기는 6월 28일에 시행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담대 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제한한다 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40년도 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기존의 손님이랑 한번 농협에서 대출을 한번 내어봤더니 이미 30년을 시행하더라고요. 시행 시기는 6월 28일부터 적용하지만 여러 은행에서 이미 30년을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요게 저희 인도권자의 SK뷰 아파트의 핵폭탄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분양권 가지신 분들이 60% 대출과 자기자금번으로 하고 30%는 남아있잖아요, 잔금이. 그리고 입주권에서도 보면 약 30%, 25에서 30% 정도가 잔금이 남아있는데 이거를 보통 전세를 놓고 오시는 분 전세금으로 대출을 막았었는데 대출로 이제 상환을 했었었는데 그거를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여기 큰일이네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딴 게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한번 서울에서 시행됐던 내용이었죠. 기다 아니다 하다가 결국은 풀어줘서 되기는 했는데 여기도 그 부분은 기대를 해보긴 합니다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인데 무슨 말이냐면 현재는 연소득에서 2배를 해줬었대요. 근데 이거를 연소득 그냥 그대로만 된다. 대출이 좀 돈이 좀 부족하면 신용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집을 좀 구매해서 돈을 약간 돌려 쓰는 그런 걸 했었는데 어려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행일도 6월 28일 이미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신 한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택담보대출 여신 한도에 대해서 제한한다는 내용인데 수도권 규제지역 내 지급하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정책대출 자체 한도 적용 기타 등등 있었는데 이거를 최대 한도를 X로 6억 원으로 제한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10억까지도 대출을 받는 분을 보기도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다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 있는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 최대 한도가 X로 6억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서울 수도권의 기본 새로운 주택이 보통 12억에서부터 14억 사이인데 6억을 빼면 6억에서 다시 한 8억 정도 현금을 가지셔야 집을 매수한다는 게 나오는데 걱정입니다. 보통 사람이 제한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행 시기는 2월 28일부터 이미 실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정책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LTV 규제 강화인데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생애 최초 구입 쪽 주담대 그리고 이거를 강화해서 현재 80인데 70으로 하고 전입 의무도 없었는데 부과하고 그리고 디딤돌 보금자리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인데 생애 최초 구입 시 LTV 현재 80% 전입 의무 없는데 70%로 낮아지면서 6개월 이내 전입 그리고 디딤돌 대출도 1개월 내 전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현행과 동일하고 역시 시행시기 6월 25일부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정책 대출 비중 큰 주택기금 디딤돌 버팀목 디딤돌은 구입이고요. 버팀목 전세 대출은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역시 축소 조정한다는 내용이고 한정된 기금을 임대주택 건설 쪽으로 돌린다는 내용입니다.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정책대출 한도 종류를 보면 일반, 생애 최초 디딤돌, 청년, 버팀목, 신혼 등 그리고 신생아 이렇게 있는데 디딤돌 구입 개선 방안은 전 지역에서 2억 5천에서 2억 원 그리고 생애 디딤돌이나 청년 버팀목이 3억에서 2.4억 2억 4천 신혼은 4억에서 3억 2천 그리고 신생아는 5억에서 4억으로 내렸고요. 버팀목 전세 대출 여기는 이제 구입이고요. 여기는 전세 대출은 수도권은 현행 유지 전 지역에서 2억 원인데 1억 5천으로 수도권 3억인데 2억 5천으로 그리고 지방 2억 원인데 1억 6천으로 전 지역 3억 원인데 2억 4천으로 약 5천에서 6천 정도가 전세에서 내린 것 같고 그리고 디딤돌에서는 보면 최대 신생아 5억에서 4억으로 해서 1억 원이 낮아지고 그랬네요. 그리고 시행시기는 역시 2월 2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입 의무에 대한 건데요.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담대 받은 사람은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입니다. 그리고 이는 정책자금 대출을 받는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도권 규제 제한의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보다 강화. 현재 90%이면 126%인데 10%가 내려가면 120% 밑으로 간다는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꼬마 빌딩 같은 거로 전세와 월세를 섞어서 세를 놓으시는 어르신들이 대출도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월세 비중이 훨씬 높아져 버려서 정말 전세가 많이 없어지겠네요. 근데 월세는 실제 보통 사람들의 월세를 내는 게 참 어려운데 이게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문은 이 정도이고요. 그리고 Q&A가 있는데 또 살펴볼 게 특별하게 없는데 하나 보다 보면 하나 있었는데 8번 기존 대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존 대출이 있으신 분들에도 강화된 조치가 적용이 될까? 근데 여기 대출금 증액이나 타행한 시에는 적용이 되지만 대출금 증액 없이 기한 연장하거나 조건만 변경되는 제약정 자행 대환 시에는 정정 규정 적용이라고 나왔고요. 또 하나가 경과 조치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과 조치는 6월 27일부터 발표를 했으니까 그때까지 계약금 들어간 거 조심할 게 가계약 불인정. 이거를 말씀하신 분도 있었는데 빨리 알고 이게 안 된다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전세대출 경과 규정에 대해서 시행일 전까지 임대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이미 납부한 경우는 정정규정 적용하고 가계약은 안 된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시는 분 전세계약 연장으로 인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되는 경우는 정정규정 적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 가계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원문과 강화 방안 Q&A랑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인도건설 SK 뷰가 전세자금으로 조합원의 잔금 처리가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좀 저희가 5월 30일부터 7월 28일까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부딪히는 일이 있을까봐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다시 나오거나 아니면 예외 지역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걸 기대해 보면서 오늘 가계부채 관리 방안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예스벨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